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박가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보실까요? 우리도 워라밸. 이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말하는 그런 맞습니다. 줄임말인데,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한창 유행했던 이 욜로 라이프 스타일에 이어서 최근엔 일과 자신만의 그런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워라밸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7월부터 시작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예. 말 그대로 한 주 동안 최대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네, 바로 서울시를 뜻하는 건데요. 예. 이 박원순 시장이 출근 첫날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긴급 지시사항이라면서 전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워라밸은 우리 시대의 화두다. 우리 서울시도 52시간을 지키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말과 함께 박 시장은 조직 문화를 좀 더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다. 앞으로 좀 일 많이 안 시킬 테니까 예. 휴가도 많이 즐기고 신나게 일합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 시장님이 일 많이 시킨다고 너무 유명하죠. 소문이 나 있던 분인데 이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일을 좀 덜 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산성을 더 높이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워라밸에 맞춰서 서울시도 좀 앞장서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반가워하겠죠? 네, 현장에도 이제 제가 있었는데 이 당시 서울시청 직원들이 반가워하면서도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가 원래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중앙부처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PC 셧다운제부터 시작해서 6월 달에 청년 직장인이랑 만나서 워라밸 2차 토크를 이어가는 등 워라밸에 좀 앞장서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52시간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한테 시간을 돌려주지만 그만큼 월급이 깎이고 이렇게 되면 또 고통스러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한 모범을 좀 서울시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술이냐 낙서냐. 요거 사실은 딱 들어오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이미 아시는군요. 예, 베를린 장벽 그 사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이게 바로 지난 12일 청계광장에 설치된 3.5m의 베를린 장벽이 훼손된 사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했던 베를린 장벽이 어떤 글귀로 새겨져 있고 그래피티로 이제 색색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 작가가 이렇게 양면을 모두 그림을 그리고 글귀를 새긴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게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돌판이 아니라 1989년에 독일이 통일한 뒤에 이 철거된 베를린 장벽의 일부를 서울시가 기증받은 굉장히 역사적인 기념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작가 정 씨가 본인은 분단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면서 SNS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던 사진까지 올려서 굉장히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단국가를 표현을 할 때 왜 베를린 장벽에다 그걸 표현할 아니 그 가서 DMZ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철조망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역사적인 기념물 우리가 또 보존해야 될 어떤 그 타국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원상복귀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의 원상복귀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이 사건 다음 날 장벽을 관리하는 중구청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요. 남대문 경찰서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조사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 작가는 자기는 이제 11년 만에 남북회담이 열린 게 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서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현재는 다시 또 삭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작가도 문제지만 좀 이런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게 선의로 준 선물을 좀 영구히 보관하면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관리를 갖다 이렇게 소홀히 했을까요? 중구청도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어떤 접근을 제지하는 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안내 표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아마 이 그러니까 왜 작가도 안내 표시도 없냔 말이죠, 진짜. 네, 아마 그 작가의 입장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정 씨는 그림을 그려도 괜찮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예. 하지만 대다수 이제 네티즌들은 이를 작품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어떤 낙서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슬픔과 애환이 담긴 장벽이 한순간에 콘크리트 돌덩이가 됐다라면서 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작가는? 네, 현재는 공용물건 손상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예. 또 일부 전문가들은 형법상 공익 건조물 파괴죄로도 아하. 적용될 수 있다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네, 이렇게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남북 통일을 염원하고 이미 통일을 한 그런 나라에서 준 선물, 이걸 또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그거를 너무 폄하해서 이렇게 또 자기의 어떤 흔적을 남기는 행위, 이런 모두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빨리 떠나자! 여기는 노래를 막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그, 휴가와 관련된 내용인가 보죠? 네, 보다시피 역시 여름 하면 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예, 떠나야 예. 되잖아요. 예.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좀 어디로 떠나갈지 좀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좀 날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캠핑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한강 여름 캠핑장은 텐트가 미리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텐트 장비 같은 것들도 미리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캠핑 초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이 15일에 시작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예.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7월 2일에 한 번 더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여름 캠핑장 이 주변으로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캠핑을 네. 굳이 하지 않는다 그래도. 네, 뭐 캠핑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예. 분들은 이 주변에서 놀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강 몽땅 여름축제가 열립니다. 예. 말 그대로 한강에서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몽땅 만나볼 수 있는 축제인데요. 올해는 물놀이와 음악 공연, 영화제, 그리고 수상 레포츠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처럼 6살짜리 애가 있는 이런 부모들은 솔직히 캠핑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런 여름 축제들 어디에 가서 즐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네. 프로그램 없습니까? 아이를 동반하면서. 네, 서울시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 단위를 위해서 여름맞이 한강 생태학교를 준비했거든요. 아, 생태학교 좋죠. 예, 안 그래도 신청이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서 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이나 물고기를 관찰하거나 한강이랑 관련된 영상제를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요. 예. 자연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휴가철에 굳이 서울을 떠나지 않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박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